안녕하세요. 끝장토의 9월 5일 토요 집중반 보충 수업을 시작합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워낙 긴 시간 동안 많은 내용을 정리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우선순위에 밀린 애들이 있어요. 빈출은 아니지만 그래도 알아두면 좋은 파트들이라서 한번 문제 쭉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문제 푸셨다면 내용 전반적으로 따라와 주시면 좋은 공부의 마무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수업을 시작해 볼게요. 네, 부교재 42페이지로 관계사 설명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관계사라고 얘기하면 크게 두 가지 카테고리를 배우는데 하나는 관계대명사, 하나는 관계부사예요. 오늘 먼저 얘기할 건 관계대명사입니다. 그리고 관계대명사는 영어 문법 중에서 굉장히 기능적으로 봤을 때 좀 특이하는데 이 관계대명사라는 말을 뜯어보면 관계가 의미하는 건 연결, 그리고 대명사가 얘기하는 건 말 그대로 대명사. 그래서 뭔가 문장을 연결시켜주는 기능도 하면서 대명사 기능까지 하는 걸 관계대명사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문장을 제가 써볼게요. I have a friend. 내가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녀가 lives in London. 런던에 살아요. 뭐 이렇게 문장을 쓴다면 이렇게 각각 따로 써도 되고 그 다음에 이 문장을 한번 합쳐보세요 하면 제일 쉽게 합치는 방법은 제일 만만한 and를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친구가 있고 그녀는 런던에 산다. 뭐 이렇게 써도 괜찮아요.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관계대명사는 뭐냐면 이렇게 문장을 합쳐주는 and 기능도 하나를 하면서 지금 문장의 내용상으로 봤을 때 어차피 이 친구가 그녀인 셈인 거죠. 이렇게 동일한 대상이니까 굳이 두 번 쓸 필요 없이 이 대명사 기능까지 한다면 얘를 한 단어로 합쳐서 who나 또는 that으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이랬을 때 우리가 이 who나 that을 관계대명사라고 부르고요. 이 관계대명사가 하는 일은 앞에 있는 친구를 수식한다고 얘기할 수 있죠. 친구를 꾸며줌, 수식. 그래서 그냥 친구가 아니라 나는 런던에 사는 친구가 있어. 이렇게 수식에 연결을 해줄 수 있게 해주는 게 관계대명사예요. 그래서 and 기능, 문장을 연결하는 기능도 있으면서 뒤에서 대명사를 하나 이렇게 지우고 들어갈 수 있는 대명사 기능까지 있는 거죠. 그래서 관계대명사 앞에는 이렇게 꾸밈을 받는 관계대명사의 수식을 받는 명사가 있는데 이 꾸밈을 받는 명사를 선행사라고 합니다. 앞에 오는 명사라는 뜻이에요. 얘는 크게 둘 중 하나만 보시면 돼요. 사람이냐 아니냐. 사람이냐 아니냐 요 정도만 따지시면 되는데 문제는 이쪽이 좀 어려워요. 그러면 주격은 뭐고 목적격은 뭐고 소유격은 무엇인가? 이건 관계대명사의 격이라는 걸 따지는데요. 관계대명사의 격이라는 건 지금처럼 두 문장을 합쳐서 관계대명사가 들어갔을 때 대명사를 하나 빼고 들어가는데 누굴 대신해서 들어갔는가? 네, 여기서 얘기하는 누구를 대신해서 들어갔는가는 말 그대로 관계대명사가 대명사,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에 쉬었죠. 쟤를 빼고 들어갔을 때, 그래서 명사를 하나 빼는 역할을 했을 때 과연 어떤 명사를 빼고 들어갔는가? 주어를 빼고 들어갔으면 주격, 그 다음에 목적어를 빼고 들어갔으면 목적격, 소유 형용사를 빼고 들어갔으면 소유격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얘를 빼고 관계대명사가 들어갔다는 얘기는 결국 관계대명사 기점으로는 주격이면 주어가 없다는 얘기. 그다음에 관계대명사를 기점으로 목적격이면 뒤에 주어 있고 동사는 있는데 목적어는 없다는 얘기. 그 다음에 소유격이면요. 소유 형용사는 없다는 얘기. 뭐 이렇게 내용이 흘러가는 거겠죠. 그래서 관계대명사의 구조를 놓고 보시면 주격 관계대명사일 때는 구조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앞에 선행사가 있고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가 있고 그 다음에 주어가 없고 바로 뭐가 붙어요? 네, 동사로 시작을 하는 거죠. 주어 대신 관계대명사가 들어왔으니까 여전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뒤에 좀 더 얘기가 펼쳐져 있겠지만 요렇게가 앞에 있는 선행사를 수식하는 거는 꾸며준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으나 관계대명사의 격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주어를 대신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주격이다. 저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앞에 있는 선행사가 사람이면 뭐 후나 대, 사물이나 동물이면 위치나 대, 이 중에서를 골라 쓸 수 있고요.
그럼 목적격 같은 경우에는 선행사가 있고 관계대명사가 있는데 뒤에 주어 있고 동사는 있는데 뭐는 없다는 얘기예요. 있어야 할 목적어.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무엇을이나 누구를은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이때도 선행사는 당연히 있을 거고 사람이고 목적격이면 who나 아니면 유일하게 이럴 때 한번 who를 쓸 수도 있어요. 원하면. 아니면 that. 그 다음에 사물이나 동물일 때는 뭐 which나 that. 요렇게를 쓸 수 있는 거죠. 그럼 소유격은 뭐냐면요. 소유격은 선행사가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주어를 빼는 것도 아니고 목적어를 빼는 것도 아니고 소유 형용사, 이 누구의에 해당되는 말만 지웁니다. 그러니까 뒤에 있는 문장을 보면 대충 우리 눈으로 봤을 때는 뭔가 주어나 목적어처럼 굵직하게 빠져나간 게 아니라서 사실 이거의 기준은 눈에는 따지자면 얘기가 좀 달라지는데 우리가 보는 눈에는 뭔가 있을 게 다 있어 보이는 이런 구조일 때 소유격 후주를 쓸 수 있는데 소유격 후주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든 사물이든 동물이든 상관없이 요거 하나만 좀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나눠서 생각할 수 있어요. 앞에 선행사가 있어요. 그리고 후주가 있고 그 다음에 명사가 있을 건데 이렇게 보면 내용상 선행사의 명사, 선행사의 명사 요런 관계가 성립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긴 하죠. 선행사의 명사. 그래서 소유격은 먼저 제가 바로 예문으로 좀 돌아가 보면 지금 이 4번 예문이 소유격에 해당되는데 일단 별표를 하나 쳐줄게요. 시험에서 관계대명사 단독 문제로는 소유격을 제일 좋아합니다. 그들이 신차를 소개를 할 거예요. 근데 디자인이 has been revealed 이미 공개가 된 신차를 소개를 할 거예요. 그럼 내용으로 봤을 때 여러분 여기 주어는 있으니까 관계대명사가 주어 대신 들어온 건 아니네요. 그 다음에 뒤에가 수동태로 has been revealed 공개되어졌다. 무엇을이 아닌 거죠. 주어가 공개되어진 거기 때문에 더 이상 원래 목적어가 없는 거지 목적어가 사라진 개념은 아닙니다. 그래서 주격도 목적격도 아니기 때문에 원래 선행사가 차라서 후는 안 될 거고 주격 목적격 다 아니니까 위치나 that도 아니라면 얘는 후주가 들어가는 게 맞고요. 이 관계는 지금 여기 있는 명사, 그 다음에 후주 뒤에 있는 명사를 보시면 신차의 디자인, 제가 얘기한 선행사 후주 명사 했을 때 신차의 디자인 요런 구조가 성립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주격도 아니고 목적격도 아니라면 관계대명사에서 하나 더 남는 경우의 수는 소유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건 약간 소소한 규칙인데 알아두실 필요는 있어요. 쉼표 뒤에는 그게 주격이든 목적격이든 선행사가 사람이든 사람이 아니든 상관없이 관계대명사 that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선택을 하는 게 맞습니다. 단순하게 쉼표가 있고 없고 차이예요. 그럼 1번부터 봐보시면 이렇게 여러분 should remain 이라고 남아 있어야 한다 라고 동사가 있어요. 그리고 앞엔 당연히 주어가 있겠죠. 여기 있네요. participant라고 참가자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니까 주어와 동사 사이가 멀어지면 과연 뭐겠는가 하면 요럴 때 대부분 주어와 동사 사이가 멀다면 들어가는 건 수식이 맞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 보고 who나 which나 that이냐 who즈냐 요걸 고르라고 하면 아 관계대명사가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구나. 그럼 여기서 크게 두 개를 체크하셔야 되는데 일단 가장 쉬운 것부터 체크가 들어가면 선행사부터 볼게요. 참가자들, 사람이네요. 그럼 사람이니까 위치는 안 되고 그 다음에 격을 따져야 되는데 뒤에 have 동사로 시작했어요. 그럼 동사로 시작했다는 얘기는 주어가 빠지고 얘가 들어왔다는 얘기니까 주격관계대명사가 되겠네요. 그럼 주격관계대명사니까 후주는 안 되고 후나 that 중에서는 둘 다 쓸 수 있다고 보는 게 맞는 거죠. 그럼 이렇게 주격관계대명사인데 여러분들이 하나 좀 더 별표를 쳐주실 건 뭐냐면 시험에서 주격관계대명사는 거의 이 문제로 나옵니다. 관계대명사는 이미 준 상태에서 그럼 여기에 동사가 있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동사에 지금 have를 쓸지 has를 쓸지 그러니까 무엇을 기준으로 단복수를 맞춰줄지 수일치를 할지를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걔는 앞에 있는 선행사랑 짝을 맞춥니다. 왜냐하면 선행사가 결국에는 관계대명사가 대신해서 들어온 명사이기 때문에 얘와 얘를 수일치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앞에 있는 participants가 참가자들로 복수니까 뒤에는 have 이렇게 오는 거. 만약에 have를 줬다면 이럴 때도 a participant가 아니라 participants라고 복수를 골라야 되는 양쪽으로 선행사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뒤에 있는 동사 짝 맞추기 스위치 문제로 시험에서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오히려 주격관계대명사는 이 동사 자리가 훨씬 더 문제에서 좋아하는 좀 포인트 자리예요. 별표 저도 볼게요. 그리고 밑으로 가시면 얘가 아까 제가 얘기했던 좀 소소한 규칙인데 여러분 여기 콤마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요거는 그냥 하나 간단하게 좀 생각하시면 콤마 있으면 대신 못 쓴다고 보는 게 맞아요. 그래서 위치가 들어갈 거고 얘도 그러면 한 번 더 정의를 해보면 인터내셔널 에어포트가 선행사 그 다음에 뒤에 관계대명사 뒤에 동사로 시작했으니까 얘는 주격 관계대명사 그리고 뒤에 여러분 is 쓴 거 보이시죠? 왜 R이 아니라 is를 썼어요? 앞에 있는 the international airport가 단수니까요. 요렇게 스위치되는 부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예문으로 가보면 이 사람이 called the airline 항공사에 전화를 했어. 왜 했어요? To confirm the reservation 예약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문장이 끝났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시 한번 예약은 예약인데 그게 어떤 예약인지 앞에 있는 reservation을 수식하게 들어간다면 reservation이 앞에 오는 명사 선행사 사람 아니니까 who는 뺄게요. 그럼 그 다음에 이제 격을 생각해야 되는데 he는 주어, made는 동사 근데 그는 만들었다 뒤에 금요일을 만들 수는 없죠. 무엇을이 없는 거예요. 무엇을 만들었는지. 그 얘기는 목적어가 빠졌다는 건데 뭐 대신 목적어가 빠지고 들어온 거예요? 관계대명사가 목적어 빼고 대신 들어온 거죠. 얘를 빼고 얘가 대신 들어왔으니까 얘를 무슨 관계대명사라고 불러요? 목적격 관계대명사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렇게 목적격 관계대명사니까 어차피 후주는 소유격 아니고 정답은 위치도 되고 대도 가능한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처럼 뭐 주격, 그 다음에 목적격, 그 다음에 이렇게 소유격까지 살펴봤을 때 관계대명사는 여러분 이 표를 이해하는 게 가장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선행사는 간단해요. 앞에 오는 명사, 사람이냐 아니냐. 그 다음에 해주실 거는 주격, 목적격, 소유격을 생각해서 그러면 이 주격, 목적격, 소유격을 어떻게 따질 것인가 관계대명사의 격을 보는 눈이 좀 필요합니다. 바로 문제에 좀 적용을 시켜 들어가 볼게요. 뒷페이지로 넘어오시면 네, 여기를 먼저 설명하고 그 다음에 앞 페이지로 돌아갈 거예요. 지금 여기서도 이렇게 문장이 일단 끝나요. 추가적인 이 세미나에 대한 추가적인 디테일이 will be sent to everyone 모두에게 보내질 거예요. 하고 문장이 끝난 상태에서 지금 우리 보고 who냐, whom이냐, which냐, what이냐를 고르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 이렇게까지가 앞에 있는 everyone을 수식하는구나. 그러니까 여기에는 관계대명사가 들어가겠다. 여기서 이제 문제가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럼 선행사가 everyone 사람이니까 which나 what을 일단 좀 빼고요. who나 whom이라는 건데 그럼 주격 아니면 목적격. 근데 뒤에 뭘로 시작했어요? has expressed로 동사로 시작했어요. 그럼 주어가 빠졌다는 얘기니까 여기에 들어갈 관계대명사는 주격 관계대명사. 그러니까 정답은 A로 갑니다. 주격 관계대명사 A. B는 목적격에 써야 돼서 안 돼요. 135 밑에 있는 문제 하나 더 가볼까요? 여기서 봐보시면 얘도 have visited라고 동사 구간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 앞에 있는 many people이 당연히 주어. 그럼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뭐 한다고 묶는 게 맞아요? 주어와 동사 사이가 멀다면 기본적으로 수식으로 보는 게 가장 일반적이고 그러면 이런 걸로 우리 보고 수식을 하라고 하면 관계대명사 문제구나. 선행사가 many people이에요. 사람. 그러니까 또 which는 안 된다고 치고 뒤에 are interested라고 뭘로 시작했어요? 동사로 시작을 했죠. 그럼 마찬가지로 얘도 주격관계 대명사구나. 그러면 who's 안 되고 what 안 되고 정답은 that으로 갑니다. 그 다음 136번으로 또 가보시면 얘도 이 사람이 오리엔테이션 세미나에 대해서 얘기할 것이다 문장 끝. 근데 he attended last month를 요런 걸 갖다가 붙이래요. 그러면 이 세미나가 그가 지난달에 참석한 세미나구나. 수식이니까 관계대명사를 넣겠다. 그럼 선행사가 세미나인데 사람 아니니까 who나 whom을 일단 빼고 격을 생각하면 주어 있고 동사 있는데 그가 어디에 참석했는지 지난달에 참석한 게 아니라 참석한 대상, 참석한 장소가 없으니까 목적어가 없는 거죠.
그럼 목적격 관계대명사란 얘기네요. 목적어가 없다는 얘기는 관계대명사가 목적어 대신 들어왔다는 얘기. 그럼 who's는 소유격이니까 안 되고 정답은 네, which로 갑니다. 그러니까 관계대명사 문제는 시험에서 뭐 되게 까다롭게 나오진 않는데요. 나온다면 이런 식으로 선행사 보고 그 다음에 격을 생각하고 선행사 보고 격을 생각하고 뭐 이런 게 가장 주된 포인트예요. 그럼 137번도 봐보시면 여기서 제임스 스미스의 새로운 소설, 그쵸? 새로운 소설이 내년에 will be released 출간되어질 것이다 라고 동사 구간이 있고 지금 이 사이에 끼어든 거는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앞에 있는 소설을 수식한다 라고 봐주시면 그럼 자연스럽게 소설이 네, 이 소설이 선행사가 되니까 뭐 요거는 생각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콤마 있으니까 대신 안 되겠네요. 그리고 선행사 있으면 what은 안 쓴다고 보고 which 아니면 who'인데 지금 여기서 보시면 타이틀이라고 주어가 있어요. 그럼 주격은 아니라는 얘기. 그 다음에 has not been known yet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원문이 수동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수동태에는 원래 목적어가 없죠. 그러니까 원래 없는 거지 있는 걸 뺀 건 아니라서 목적격도 아니라면 지금 될 수 있는 건 소유격밖에 없습니다. 주격 아니고 목적격 아니니까요. 한번 검증을 해보시면 소설의 제목이 맞는 거죠. 소설의 제목, 소유격이 맞아요. 정답은 C. 그 다음에 138번 문제가 굉장히 관계되면서 문제에서 또 의미 있는 문제인데 제가 아까 얘기했던 문제이기도 해요. can participate 얘가 동사.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당연히 앞에 들어가는 주어인 명사를 수식하겠죠. 그러면 저 명사는 주어이면서 동시에 관계대명사가 붙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얘를 선행사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관계대명사인 건 맞는데 관계대명사이면서 선행사. 그럼 뭐 anyone 아니면 those 아니면 that 이 중에서 골라야 되는데 여러분 기본적으로 저희가 인칭대명사 표에서 외우는 요런 뭐 she나 he나 뭐 I나 it이나 뭐 이런 시리즈들 있죠. 그 다음에 that을 포함 뭐 지시대명사 라인까지도 얘네들은 관계대명사의 선행사는 되어줄 수가 없기 때문에 어차피 안 되고 지금 anyone이냐 does냐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여기 is로 써 있는 거 보이세요? 그럼 앞에 들어가 있는 선행사는 단수여야 한다는 거예요? 복수여야 한다는 거예요? 앞에 들어가는 선행사는 당연히 단수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anyone은 단수, does는 이렇게 많이 쓰여요. 토익에서 people, 사람들이라는 의미. 네, people, 사람들이라는 의미로 얘는 복수. 그래서 여기서는 의미상으로 anyone이냐 does를 고르는 건 별로 의미가 없는 게 사실 의미상으로 봤을 때는 누구나 사람들이나 거의 같은 말이라면 지금 저기서는 is, 저 동사 is의 수일치가 문법적으로 맞는 anyone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관계대명사 단독 문제보다도 사실 관계대명사는 조금 더 응용돼서 나오는 문제들을 좋아하는데 네, 요런 문제, 요런 형태의 문제가 굉장히 기출, 아주 기출 포인트 문제예요.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관계대명사의 저 표, 격을 살핀다는 의미, 선행사가 있다는 의미를 받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다시 42페이지 쪽으로 돌아오시면 저희가 또 하나의 표를 좀 배워볼 건데 이번에는 관계대명사 what이라는 개념을 좀 배워보겠습니다. 관계대명사 what. 이제 관계대명사 what이라는 거는요. 일단 요거랑 똑같아요. 더, 띵, 혹은 띵지, which. 그러니까 원래 평범한 관계대명사 위치나 대답에 띵이나 띵즈라는 선행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냥 문장하는 것, 뒤에서 수식이 넘어오면서 해석상으로는 문장하는 것, 뭐 문장하는 것들, 뭐 이 정도가 최선이었겠죠. 그러니까 제가 예문 하나 써보면 I want to know, 나는 알고 싶어. 그 다음에 the thing which you like. 너가 좋아하는 것을 알고 싶어. 뭐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이 the thing which를 한 단어로 퉁치면 what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I want to know what you like. 나는 너가 좋아하는 것을 알고 싶어. 이렇게요. 한 단어로 퉁치면 그러니까 이 what도 일종의 관계대명사로 보기는 하는데 큰 특징이 which나 대답에는 당연히 선행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what 안에는 the thing이라는 선행사가 흡수한
한 번에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관계대명사 what은 저희가 선행사가 딱히 없다. 해석은 뭐뭐 하는 것 이렇게 된다. 그리고 뒷문장의 구조를 생각하면 여전히 관계대명사기 때문에 관계대명사는 뭔가 하나를 빼고 들어오죠. 지금 여기 있는 문장도 보면 너가 like 좋아한다 동사 주어와 동사만 있지 뒤에 무엇을은 없는 상태. 이것 때문에 문장을 불완전하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관계대명사 what하고 비교를 한다면 관계대명사 that은 당연히 앞에 선행사가 있을 거고 뒷문장은 똑같이 불완전하죠. 그 다음에 접속사 that하고도 비교를 좀 해봐야 되는데 이 접속사 that은 여러분 명사절을 만들어내는 접속사 that을 얘기합니다. 명사절. 그래서 기본적으로 명사절이기 때문에 뒤에 완전한 문장이 붙어있고 해석 자체는 문장이라는 것 아니면 뭐 문장하기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될 텐데 얘는 앞에는 선행사가 당연히 없어요. 원래 명사절은 앞에는 선행사를 수식하는 개념은 아니니까요. 대신 뭐가 있냐면 뒷문장이 완전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 대결 구도를 저희가 문제에서 좀 대입을 시켜볼 건데 좀 까다로워요. 접속사 대시냐 관계대명사 what이냐를 비교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관계대명사 that과 관계대명사 what의 비교는 오히려 의미가 없어요. 이건 그냥 선행사 있고 없고 뭐 이 정도의 소소한 차이니까. 하지만 똑같은 that이라도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that과 관계대명사 what을 비교할 수 있어서 뒷문장의 차이, 뒷문장이 완전하냐 불완전하냐 뭐 요거를 생각하는 거는 조금 더 난이도가 좀 있을 수 있죠. 그럼 133번으로 가보시면 이 문제 제가 바로 가볼게요. 콘서트 오르가나이저스 콘서트 주최자들은 insist 뭐 주장한다.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뭐 나와야 돼요? 무엇을이 나와야 되죠? 무엇을 주장하느냐? 그럼 그렇게 봤을 때 기본적으로 관계대명사 what도 결국에는 더띵이 흡수되어 있는 하나의 명사더리공이기 때문에 들어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접속사 that, 명사절 that도 당연히 원래 명사절이니까 저 무엇을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는데 문제가 없어요. 그랬을 때 벗은 등이 접속사, 지금 우리가 찾는 건 무엇을 자리, 이 명사 자리를 만들어줄 수 있는, 명사절을 만들 수 있는 걸 찾기 때문에 벗은 안 되고 마찬가지로 while도 부사절 접속사 안 되고 that아니면 what인데 지금 여기서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그러면 이 문장이 완전하냐 불완전하냐 근데 이 문장은 no recording equipment be brought into the venue 해서 녹음 장비가 venue, 행사의 장소로 가져와지면 안 된다. 그러니까 녹음 장비는 행사 장소로는 가져오면 안 된다. 라는 완벽한 문장이기 때문에 what은 안 되고 정답은 that으로 갑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여러분 제가 사이드로 하나 설명할 게 있어요. 뭐냐면 당연히 이 문장 보고는 이렇게 좀 느끼실 수 있거든요. 여기에 no recording equipment be brought 오타 아니냐 이렇게 하고 갑자기 비동사 어떻게 갑자기 원형으로 등장하느냐 이렇게 하시면 이거 사실 설명하고 싶어서 넣어놓은 문제인데 이게 주어가 있고 동사가 있고 지금처럼 명사절 대절이 붙을 때 주어가 있고 그리고 should가 있고 그 다음에 동사 원형이 있는 구조로 문장을 쓸 수 있는데 이때 should를 생략할 수 있다는 문법이 있어요. 그럼 걔를 생략하면 이렇게 동사 원형이 남는 거죠. 물론 아무 때나 생략하는 건 아니고요. 명확한 이유가 좀 있어야 되는데 이 앞쪽에 동사가 제안하거나 아니면 주장하거나 지금처럼 추천하거나 뭐 명령하거나 그러니까 뭐 suggest, insist, 뭐 recommend, 뭐 order 뭐 이런 식의 제안, 주장, 추천, 명령일 때는 여러분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하니까 주장도 하고 해야 하니까 추천도 하고 해야 하니까 명령도 하죠. 그렇게 생각해서 어차피 해야 하니까 주장하고 제안하는 건데 뒤에다가 should를 왜 또 쓰냐 생략해도 된다 뭐 이런 문법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얘는 그게 생략된 버전이라는 거 가끔 정말 가끔 어쩌다가 저기에 동사 원형을 넣는 문제가 나올 때도 있습니다. 전형적인 이 구조예요. 약간 요거는 특수구문이다 생각하셔서 구조 하나 알아두시면 나쁠 건 없는 거죠. 근데 134번으로 가시면 디렉터는 그 이사는 더즈난 노 모른다 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위에 문장이랑 구조는 똑같아요. 무엇을 모르느냐가 나와야 되는데 그 자리에 뭔가 문장처럼 생기긴 했는데 문장 느낌이 조금 안 나는 애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 이제 문장처럼 생기긴 했는데 문장 느낌이 안 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대놓고 주어가 없죠. 그냥 should be done이라고 동사로 시작한 불완전한 문장이란 얘긴 거고, 이 불완전함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애가 이 자리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럼 여러분 that은요? that은 뒷문장이 완전해야 되니까 안 되고, 얘는 뒷문장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what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What should be done? 무엇이 되어져야 하는지. 되어져야 하는 것을 모른다. 그러니까 그 이사는 새로운 건물에 대해서 되어져야 하는 것,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것이 되어져야 하는지를 모른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 윗문장과 아랫문장의 차이는 원장이 완전하냐에서 접속사 that을 쓸 것인가, 아니면 문장의 뒤에가 불완전하냐에서 what을 쓸 것인가, 뭐 요렇게 좀 차이가 갈린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조금 난이도가 있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저희가 이제 관계사를 마무리하고, 그 다음으로 가보시면 관계 대명사를 마무리하고 44페이지로 넘어오시면 관계 부사를 좀 설명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럼 다음으로 관계 부사 설명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관계 부사는 아무래도 관계 대명사보다도 출제 비중이 조금 더 적긴 하지만 그래도 뭐 알아두면 좋은 요 정도 문법으로 좀 봐주시면 관계 대명사의 업그레이드 버전이에요. 그래서 관계 대명사가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었어요. 문장을 연결해주는 기능도 있으면서 플러스로 대명사 기능까지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했었고, 문장을 연결하면서 대명사 기능. 근데 이제 관계부사는 여기에서 하나가 더 업그레이드가 돼서 기능이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문장을 연결하는 것도 당연하고 그 다음에 대명사 기능이 있는 것도 당연한데 플러스로 하나 더 가면 전치사 기능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대명사는 연결 플러스 대명사 거기에다가 플러스 관계부사까지 가면 전치사 기능까지 있다. 근데 이게 무슨 말인지는 예문으로 바로 좀 가서 비교를 해볼게요. 이렇게 여러분 두 문장을 합치라고 해요. 그럼 the conference will take place in the city. 컨페런스가 도시에서 열릴 거예요. The company was founded in the city. 근데 그 회사가 그 도시에서 설립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겹치는 단어가 요렇게 두 대상이 겹치고 그러니까 도시는 도시인데 어떤 도시냐면 그 회사가 설립된 도시 이런 식으로 수식을 붙인다고 치면 앞에 있는 the city가 선행사가 됩니다. 관계대명사 무전부터 먼저 가볼게요. 그럼 선행사가 사람이 아니니까 일단 위치 같은 걸 쓰고요. 물론 뭐 필요하면 여기엔 지금 that을 쓸 수도 있어요. 써주고 그 다음에 the company was founded 한 다음에 the city는 앞에 있는 명사랑 중복되니까 지우더라도 전치사 이는 남아야 됩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관계대명사는 전치사 기능까지는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전치사가 남으면 남기는 게 맞아요. 이럴 때 얘를 무슨 관계대명사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지금 전치사 뒤에 있는 명사도 저희가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보기 때문에 일종의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되는 거죠. 일종의 목적격 관계대명사. 그럼 여러분 여기서 저 전치사를 이렇게 써도 되는데 일반적인 영어라면 하나 조금 변형하는 버전을 더 좋아해요. 이렇게 덩그러니 뒤에 전치사가 남기는 것보다는 앞으로 전치사가 이사를 올 수 있습니다. 이럴 땐 또 that을 못 써서 인위치 이런 버전이 탄생을 해요. 당연히 그러면 이는 더 이상 뒤에는 안 쓰겠죠. 앞으로 이사를 시켰으니까 이럴 때는 that은 안 되고 그래서 이렇게 전치사를 앞으로 땡긴 버전이 있어요. 좀 어렵지만 시험에서 좋아하는 버전.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가보시면 마지막 생각할 수 있는 거 관계대명사 쪽에도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관계대명사가 생략이 또 가능을 해요. 무조건 다 써야 되는 건 아니고 관계대명사의 목적격은 생략이 가능. 그럼 얘도 목적격 관계대명사니까 위치를 지우고 또 the company was founded in까지는 그대로 쓰는 뭐 흔하진 않지만 이런 버전도 있다고는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격 관계대명사의 생략 버전. 근데 전치사가 앞으로 이사 오면 요럴 땐 생략을 못하고요. 전치사가 여전히 뒤에 남아있는 상태에서는 생략이 가능. 그럼 이제 네 번째 최종 경우의 수가 요 인위치를 한 단어로 퉁쳐주는 관계부사. 그러니까 관계대명사에다가 전치사 기능까지를 넣는 거예요. 이러면 더 city는 장소니까 어울리는 관계부사는 where입니다. 그럼 요럴 때는 어떻게 써요? The conference will take place in the city 한 다음에 이제 더 이상 in을 쓸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the company, 그 다음에 was, 그리고 founded, 요렇게까지만 쓰는 거죠. 전치사가 필요가 없는. 그래서 이 관계부사도 결국에는 무슨 일을 하냐 하면 where, when, why, how 하면 뭔가 해석이 있을 것 같은데 해석이 없어요. 뭐 어디에, 언제 이런 뜻이 없고 그냥 앞에 있는 선행사를 얘도 꾸며줍니다. 일종의 수식을 해요. 그랬을 때 장소면 where, 뭐 시간이면 when, 이유면 why, 그다음에 방법 관련된 거면 how인데 어차피 방법에 관련된 선행사는 the way, 방법 말 그대로. 근데 또 the way와 how는 같이 안 쓴다는 좀 웃긴 법칙이 사실 있어서요. 요거는 how는 그냥 일종의 뭐 명사절을 만드는 어떻게 해당되는 how나 관계부사 how나 문법 차이가 안 나서 그냥 얘는 두셔도 돼요. 근데 이제 where, when, why는 특히나 where과 when은 확실하게 어디에 언제라고 해석하는 게 아니라 앞에 있는 선행사를 꾸미는 관계대명사와 굉장히 비슷한 기능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랬을 때 관계대명사 뒷문장은 여러분 어때요? 관계대명사 뒷문장은 항상 불완전해요. 뭔가 주격이든 목적격이든 소유격이든 뭔가 하나가 없을 거고 근데 관계부사는 어떨까요? 전치사까지 관계부사가 흡수를 해내면서 지금 보시면 오히려 더 company was founded 문장이 멀쩡하게 생겼죠. 있을 거 다 있는 오히려 불완전함이 해소되면서 문장이 완전해집니다. 뭐 요런 좀 차이가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어쨌든 이 where, when, why, how 이런 애들도 관계 부사로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는 기능을 할 때도 있다. 할 때도 있다. 뭐 요 정도 지식까지 좀 알아두시면 좋죠. 그럼 149번 문제로 바로 가보시면 선샤인 호텔이 이것의 레스토랑을 2010년에 리노베이티드 보수공사를 했어요. Two more chefs were hired. 셰프 2명 더가 were hired, 고용이 됐어요. 그럼 이랬을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이 2010년을 선행사로 보고 시간이네요. 그 다음에 two more chefs were hired가 앞에는 2010년을 꾸며주는 거예요. 그럼 이럴 때 기본적으로 2010년은 장소는 아니잖아요. 이유도 아니고 그러니까 정답은 C로 가는데 왜 위치가 안 되느냐? 관계대명사가 2010년을 수식은 못하느냐? 문제는 얘를 원래는 이렇게 써야 된다는 거죠. Two more chefs, 2명의 셰프 2명이 were hired, 고용되었다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중요한 마무리가 뭐냐면 원래 in 2010이었을 거니까 2010년에 관계대명사를 정말 쓸 거라면 위치를 쓰고요. 이 2010년을 지우는 건 괜찮은데 in이 남았어야 돼요. 걔가 싫으면 앞으로 인위치로 땡겨오든지. 하지만 위치를 넣기에는 지금 어디에도 인이 없죠? 전치사가 안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정답은 전치사 기능까지 있는 when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근데 반면에 지금 140번 문제는요. 이 인터내셔널 컴퍼니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국제적으로 하는 회사들은 그 문화의 가치, 각 문화의 밸류, 가치에 예민해야 되는데 그 문화권이 어떤 문화권이냐면 그들이 광고하는 문화권이에요. They advertise, 그들이 광고하는 문화권. 그러면 이 in이 뭘까를 생각해보면 They advertise in the culture. 그들이 그 문화에서 광고한다. 원래 뒤에 있던 전치사 in이 앞으로 이사 온 거라고 보면 이럴 때는 전치사가 더 남아있으니까 위치로 가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D입니다. 그래서 전치사를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전치사를 흡수했느냐 뭐 요런 정도의 차이에서 저희가 관계 부사냐 관계 대명사냐를 나눠볼 수 있고요. 조금 어려운 개념이긴 한데 네, 알아두시면 좀 좋은 페이지. 그냥 관계부사가 이렇게 명사를 수식한다는 개념도 있구나 알아두시면 조금 해석상 수월한 개념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할 수 있죠. 네, 그럼 여러분 넘어가서 또 문법 하나를 좀 새롭게 배워볼 건데, 이제 특수 구문이라고 해서 가정법과 도치, 그러니까 저희가 지난 토요일에 모였을 때 문법에서 좀 빠르게 배웠던 부분이긴 한데, 그래도 한 번쯤은 조금 다시 좀 제대로 시간을 들여서 저번 주에 좀 시간에 쫓기는 느낌이 있어서 제가 좀 설명이 자세하지 않았을까봐 한 번 더 관계사도 되짚고 이쪽도 되짚고 있는데요. 가정법도 한 번 더 좀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정법이라고 얘기하면 가정에서 말하는 방법을 의미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가정해서 말한다는 것 자체는 사실과 반대되게 얘기를 한다. 그럼 이제 나만 사실과 반대된다는 걸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상대방도 내가 하는 말이, 저 사람이 하는 말이 지금 뭔가를 가정해서 말하고 있구나, 사실과 반대되게 말하고 있구나를 아는 게 또 의미가 있어요. 그게 또 중요해요. 그래서 그럼 그걸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if를 쓰는 건 당연한데 어떻게 내가 사실과 반대되고 있다는 걸 알려줄 것인가 라고 생각할 때 영어에선 좀 특이하게 시제를 건드립니다. 그래서 시제를요, 내가 가정하는 시점,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언제 시점을 가정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과거로 밀어줘요. 그래서 가정법 과거라고 얘기하면 사실은 현재 사실의 반대인데, 현재 사실의 반대인데 가정법 과거라고 얘기하면 오히려 현재 사실의 반대라는 걸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현재 시제를 쓰는 게 아니라 시제를 하나 밀어서 과거 시제를 쓰죠. 그럼 과거 시제를 씀으로써 뭐 하는 거냐면 현실감을 낮춰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막 이런 대표적인 예문 있잖아요. 저희가 리스닝 할 때 자주 등장하는 뭐 if I were you, 내가 만약 너라면, 이거는 완벽하게 가정일 수밖에 없는 게 내가 너일 수가 없죠. 나는 너일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만약 너라면, 야, 나는 그렇게 안 해.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if I were you, 내가 만약 너라면. 그러니까 현재 당연히 사실의 반대, 나는 너가 아니니까 요걸 얘기할 때 뭔가 현실감을 낮춰주는 방법으로 if I am you 이런 표현은 아예 안 쓰고 과거 시제를 쓰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가정하는 시점에서 현실감을 낮춰주기 위해서 시제를 하나씩 과거로 보내준다는 게 가정법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 if 안에 과거 시제를 썼으면 저 주절 쪽에도 내용을 맞춰줘야 될 텐데 조동사의 과거형으로 맞춰줘요. 조동사의 과거형이라는 건 뭐 would, could, 뭐 대표적으로 요런 애들을 얘기합니다. will 아니고 would, can 아니고 could.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시험에서 하실 일은 이렇게 짝만 맞추면 돼요. 과거 시제 보고 would, could 보고 과거 시제. 뭔가 이런 식으로 이 문장이 왜 가정법일까? 이 문장이 왜 가정법이어야만 하는가? 뭐 이거는 지금 아무도 모르는 거죠. 이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굳이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요런 식으로 그냥 시제를 맞춰주는 것 자체에만 좀 의미를 부여하시면 됩니다. 근데 왜 이 문장이 가정법이어야만 하는가는 그렇게 의미 있는 질문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가정법 과거 완료는요, 얘는 과거 사실에 반대예요. 우리가 지나간 일을 사람이 바꿀 수는 없지만 말이라도 해볼 수 있죠. 그때 그랬으면 참 얼마나 좋았을까. 그때 내가 그 결정을 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내가 그때 그 회사에 투자했더라면 와, 얼마나 대박 났었을까. 뭐 이런 것들, 과거의 어떤 후회를 전달하는 거죠. 근데 현재 사실에 반대는 과거 시제로 밀었기 때문에 과거 사실을 과거로도 쓸 수가 없어요. 그럼 뭘 해야 돼요? 하나 더 밀어요. 그러면 뭐가 등장하나요? had pp, 과거 완료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if 주어 had pp, 그 다음에 이쪽도 똑같이 조동사의 과거형 would, could 등장하고 그 다음에 have pp. 그래서 조동사의 과거형 have pp, 조동사의 과거형 have pp. 그래서 뭐 would have pp. 동사 원형 쓸 거를 have pp로 바꿔서 하나 더 시제를 좀 밀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섹트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해주실 일은 섹트로 맞춰주는 거, 뭐 요 정도만 좀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가정법의 혼합형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잖아요. 내가 과거에 했던 결정이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을 수 있어요. 내가 그때, 그날 이랬더라면 지금 이러지 않을 텐데. 내가 그때 그런 결정을 했더라면 지금 이럴 텐데. 그러니까 가정법 혼합형은 이런 것도 있다는 정도만 보시면 돼요. 과거의 일이 현재에 영향을 미치고 있을 때 얘를 한 번에 가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if 쪽은 과거의 일이니까 had pp를 써주는 게 맞고,
if 쪽은 과거 일이니까 had pp를 써주는 게 맞고, 그 다음에 이쪽에는 또 현재 일이니까 조동사의 과거형, 동사 원형을 쓰는 게 맞는데, 혼합가정법은 일부러 이게 혼합가정법이라는 거를 티를 확 내야 되기 때문에 뒤에다가 꼭 이런 말을 붙여놔요. 막 지금 이러지 않을 텐데, 오늘 난 이러고 있지 않을 텐데, 뭐 꼭 이런 말을 붙여서 티를 내주긴 합니다. 뭐 이런 것도 있다 정도. 오히려 여러분들이 별표를 치셔야 되는 건 가정법 미래인데, 문제로는 이게 더 많이 나오거든요. 위에 있는 시리즈보다. 근데 미래라는 것 자체가 애초에 가정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내일도 모레도 다 모르고 사는 거고, 사실 한치 앞을 모르기도 해요. 사실 작년까지만 생각해보면 이건 좀 여담이긴 한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라는 바이러스를 만나서 우리의 삶에 이렇게 송두리째 영향을 많이 받을 거다 아무도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미래라는 것 자체가 어차피 가정인데 거기에 가정법을 또 더하면 이런 말. 혹시라도 그럴 리는 웬만하면 없겠지만 혹시라도 요런 말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if와 should가 만나서 혹시라도라는 표현을 만들어내요. 얘는 또 하나 배워보시면 저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이렇게 써도 되는데 if를 생략하고 should를 앞으로 당기는 버전, should 주어 동사 원형 요 버전을 조금 더 좋아하기도 합니다. 양쪽 다 가능해요. 그래서 if와 should가 만나서 혹시라도 아니면 if를 생략하고 should가 앞으로 나와도 혹시라도 뭐 이런 시리즈 미래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혹시라도 그러니까 155번에서 봐보시면 여러분 여기에 헤드 pp 있는 거 보이시죠? if 쪽에. 그럼 뭐 고르면 돼요? 제가 짝 맞추기라고 얘기했으니까 조동사의 과거형 have pp D구나. 그 다음에 if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여러 could가 있어요. can이 아니라 could. 조동사의 과거형이 있으니까 가정법 과거구나 짝 맞추기. 과거 시제 월로 가면 되는 거죠. 근데 보시면 여러분 Mr. White는 3인칭 단수인데 was가 아니라 어떻게 were를 쓰냐 하시면 아까 저희가 if I were you라는 예문 한 것처럼 가정법에서는 과거에서는 비동사는 이 현실감을 낮춰주는 방식으로 그냥 스위치를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싹 다 월로 통일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월밖에 없으면 있는 거 고르시면 돼요. 근데 157번으로 가보시면 이 문제는 저희가 이렇게 오해하기가 제일 좋죠. 여기 문장이 있는데 여기도 문장이 있으니 당연히 부사절 접속사가 아닌가요? 이렇게 오해하기가 되게 좋아요. 물론 뭐 부사절 접속사를 넣어도 의미가 얼추 맞죠. 근데 안 되는 게 뭐냐면 분명히 더 게스 스피커는 단수예요. 근데 컴에 s가 안 붙었어요. 그래서 if나 unless를 넣으면 저게 설명이 안 돼요. 어떻게 동사 원형이 있는지. 그럼 여기서 저 동사 원형도 설명하고 문장의 문법도 설명해 줄 거는 의미도 설명해 줄 거는 should가 맞다는 거죠. 그래서 if, 주어, should, 동사 원형. 네, 요렇게 생긴 거에서 if를 생략하고 should가 앞으로 끌려 나와서 should 주어 동사 원형 뭐 이렇게 된 구조다. 이 동사 원형을 쓴 거 자체가 포인트고 사실 제가 보강 영상까지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이 문제의 가장 큰 포인트는 정말 보기에 should가 있다는 그 사실 그 자체예요. should라는 보기가 그렇게 자주 등장하는 보기가 아니라서 보기에 should가 있다는 거 그 자체에서 좀 의심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자체.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가정법이라면 어쨌든 뭐 요런 시리즈가 있다. 근데 가장 기본적으로 여러분 if가 꼭 가정법만을 쓰는 건 아니라서 조건의 if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건의 if는 이러면 이럴 텐데 내일 날씨가 좋으면 놀러 가야지. 이번 주에 시간 있으면 거기 가야지. 내가 이만큼의 돈이 생기면 뭐 해야지. 이렇게 어떠한 조건이 충족되면 그냥 이렇게 하겠다. 근데 이럴 때는 또 if 안에 조건의 if, 저희가 이렇게 조건의 if 안에 미래 시제를 못 쓰니까 평범하게 현재 시제를 쓰고 평범하게 조동사의 현재형이라고 얘기하면 뭐 will이나 can이나 여러분들 아시는 그 형태를 써주면 돼요. 그러니까 if 시리즈로 과거 시제를 넣든 had pp를 넣든 현재 시제를 넣든 셋 다 맞아요. 그냥 말하는 사람이 원하는 대로만 가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해주실 거는 여기 보고 여기 짝 맞추기. 여기 보고 여기 짝 맞추기. 결국에는 짝만 잘 맞추면 안전하게 넘어갈 수 있다. 뭐 이런 의미고요. 그다음에 49페이지로 가보시면 이제 도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여러분 도치라고 얘기하면 저희가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자리 바뀜.
그래서 도치가 의미하는 건 자리가 바뀌었다. 그럼 뭐의 자리가 바뀌었느냐? 주어와 동사의 평범한 순서. 그러니까 주어와 동사의 평범한 문장 순서가 바뀌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주어와 동사의 평범한 문장 순서가 바뀔 만한 뭔가 이유가 있어야겠죠. 아무 때나 도치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가장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토익 시험에서 다룰 수 있는 것으로 부정어구 only 도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부정, 말 그대로 뭐 아니다, 거의 아니다, 드물게 그렇다, 뭐 이런 말들 있잖아요. 거의 아닌, 아니다, 뭐 이런 말들, 요런 말들이 앞에 오거나 아니면 only가 들어간 어떤 시리즈가 앞에, 뭐 요런 애들이 앞에, 원래 문장 앞에 오는 애들이 아닌데 문장 앞으로 끌려가면 뒤에 문장의 순서가 바뀌어요. 근데 그 순서가 주어 동사의 순서가 바뀐다는 거죠. 그랬을 때 원래 어떤 동사가 들어가 있느냐가 중요한데요. 원래 문장에 비동사가 있었으면 비동사는 끌려 나오고 주어 쓰고, 그 다음에 원래 일반 동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비동사를 뺀 그 모든 동사에서 현재나 아니면 과거 시제였다면 이런 게 생깁니다. 시제에 맞춰서 수일치에 맞춰 do, does, did가 들어가고 주어 쓰고 동사 원형. 그 다음에 원래 시제가 현재 완료나 have pp나 아니면 과거 완료였다 하면 have, has, had가 끌려 나오고 뒤에 주어 쓰고 과거 분사 쓰고요. 그 다음에 원래 뭐 조동사가 있었다, 뭐 will이나 can이나 뭐 이런 애들이 있었다 이러면 또 걔네가 끌려 나옵니다. 그래서 원래 딱 똑같은 구조는 아니고 원래 문장에 어떤 동사가 있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조합은 좀 다양하게 있어요. 그럼 여기서도 보시면 지금 네벌이 나왔기 때문에 더 컴퍼니 앞에 더즈가 생겨난 거죠. 이게 생겨났고 원래 컴퍼니는 3인칭 단수인데 스탑이라고 원형을 쓰고 있어요. 뭐 이런 포인트들. 시험에서 낼 수 있는 건 여러분들한테 제일 흔한 건 이렇게 부정어구를 넣으라고 할 거예요. 아니면 뭐 only 시리즈를 넣으라고 할 거예요. 왜냐하면 걔를 넣고 뒷문장의 구조가 특이하다는 걸 알고 있고 그러니까 도치라는 개념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문제. 그게 아니라면 지금처럼 여기도 좀 생각해 볼 게 있는 거죠. 두가 아니라 더지. 뭐 요런 것들에서 요 주어랑 일치를 해서 얘가 단수니까 두가 아니라 더즈를 쓰는구나. 그리고 더즈가 있으니까 이 자리에 동사 원형을 쓰는구나. 어쨌든 도치의 구조를 이해하기 때문에 넣을 수 있는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러한 문장 구조 뭐 요런 거에서 문제가 좀 나와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버전의 도치를 더 보시면 원래는 주어 쓰고 비동사 쓰고 PP 쓰는 게 정상적인 문장의 순서인 거죠. 그러니까 서류가 동봉되어져 있다. 뭐 첨부 파일이 첨부되어져 있다. 뭐 문서가 첨부되어져 있다. 이렇게 그냥 주어 BPP를 쓰는 게 포인트인데 여기서 이 부분 요거를 강조하고 싶어서 PP를 앞으로 당기고 비동사 쓰고 주어를 뒤로 넣는 이렇게 자리 바꾸는 정말 말 그대로 도치를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inclused가 앞으로 당겨 나왔고 비동사는 여기 있고 주어는 더 다큐먼트인 거죠. 그럼 이렇게 썼을 때 여기서도 이제 이 included 아니면 뭐 attached, included 이런 걸 넣는 것 자체가 문제로 나오거나 아니라면 더 다큐먼트가 복수네요. 그래서 are, is 아니고 are 이렇게 복수를 넣는 것 자체가 나오거나 뭐 이런 구조를 좀 생각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럼 158번으로 가보시면 얘도 보시면 그거예요. 결국에는 문장의 구조라는 게 지금 여기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is가 있으니까 앞에 주어를 넣나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게 하기에는 지금 only나 not only나 nearly나 however 같은 말들이 어차피 주어감이 아닌 거죠. 그럼 도대체 얘는 뭘까 하면 이 영화가 주어인데 is가 앞으로 딸려 나왔구나. 그럼 is가 왜 딸려 나왔을까요? 뭔가 도치를 시킬 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거고 그럼 그 이유는 but also랑 어울리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not only 그러니까 영화는 아이들에게 인기 있을 뿐만 아니라 grown-ups, 성인들에게도 어필한다. 뭐 이런 내용으로 어울리기도 하고 not only가 문장 앞으로 나오면서 뒤에 있는 비동사가 딸려 나오는 도치가 됐다. 뭐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얘도 그 included, 그럼 여기에 비동사가 필요한데 지금 materials가 주어네요. 그럼 복수, 그러니까 정답은 당연히 R이 됩니다. 그 다음에 160번도 우리가 이제 도치라는 개념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풀 수 있는 문제인데요. 여기 보시면 여러분, only recently, 오직 최근에서야,
오직 최근에서 이렇게 붙어 있죠? 그럼 여기에 have 있고 그 다음에 the researchers 주어 있고 그럼 이 무슨 얘기예요? only recently가 앞으로 나오면서 도치가 일어났다는 거고 주어가 있고 그 다음에 have가 앞으로 끌려나갔다? 그 얘기는 이 자리에 현재 완료였던 거니까 원문이 현재 완료였던 거니까 과거 분사가 남아야 돼서 정답은 B, recognized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도치라는 구조가 있다까지를 좀 봤습니다. 네, 여러분 부교재 45페이지 141번부터 풀이에 들어가고요. 여기서부터는 문제가 안 풀어져 있다면 잠깐 멈추시고 전체적으로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풀이를 들어주시면 됩니다. 앞에서는 이제 개념 설명을 하려고 문제를 같이 봤는데 지금은 네, 문제를 풀고 오시는 게 맞아요. 그럼 141번부터 살펴보시면 전형적인 전치사 문제예요. 그래서 전치사들 중에서 지금 의미에 맞는 애를 골라줘야 되는데 이 프로페서 킴이 present his paper, 그의 페이퍼를 발표한다는 건 논문을 발표할 건데 어디서 논문을 발표하냐면 Natural History Conference에서 내일 논문을 발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Natural History Conference에서 그러니까 이 컨퍼런스라는 장소, 그것도 이제 특정한 장소를 생각하면 정답은 B가 맞습니다. at이 맞아요. 그래서 at the Natural History Conference. 컨퍼런스에서 142번 보시면 next year 내년에 our team will have a new task 새로운 뭔가 업무를 우리 팀이 할 건데 그리고 보시면 여러분 우리가 아무래도 부사절 접속사인가 이런 생각을 하기가 좋죠. 근데 기본적으로 여러분 부사절 접속사 뒤에는 although나 after가 해당이 되겠네요. 문장이 완벽하게 들어가 줘야 돼요. 그러니까 있을 게 다 있는 문장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동사로 시작했다는 건 문장이 어떻다는 의미예요? 불완전하다는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 들어갈 애는 문장이 불완전한 걸 끌고 다녀야 되는 애고 그리고 앞에 있는 콤마도 설명을 해줘야 되는 애면 일단 관계대명사는 맞고 콤마 있으면 대신 못 쓰니까 정답은 which로 갑니다. 그래서 which is to review design portfolios가 앞에 있는 task 우리 팀이 새로운 임무를 할 건데 그 일이 뭐 하는 일이냐면 디자인 포트폴리오를 검토하는 일, 뭐 이런 식으로 뒤에 수식과 설명이 붙어 있다. 뭐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었고 143번으로 가시면 cook the meat for 30minutes에서 30분 동안 고기를 요리해 주세요. to ensure 확실히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뒤에 붙어야 되는 거는 무엇을이 붙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확실히 하는데 무엇을 확실히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무엇을 목적어 자리 근데 목적어 자리인데 지금처럼 이렇게 문장이 나와 있어요. 그럼 이게 바로 명사 자리에 들어가는 문장, 명사절의 개념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중에서 명사절을 만들어줄 수 있는 거 B는 부사절, C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안 되고 대단이면 what인데 지금 it is done enough는 이것이 충분하게 되어진다. 완전한 문장이기 때문에 that으로 가는 게 맞아요. 그래서 what 다음에는 불완전, 그 다음에 명사절을 이끄는 that 다음에는 완전. 정답은 A. 144번 가시면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 얘도 전치사 문제 암기로 수월하게 가는 거예요. 이 금액과 이 금액 사이에 between A and B, A와 B 사이에 between A and B, A와 B 사이에 그래서 얘는 뭐 이렇게 고르고 넘어가고 근데 145번 보시면 여기서 좀 중요한 생각을 하나 우리가 해줄 게 있는데 이 repair work라는 거를 우리가 문장이라고 볼 수 있느냐 아닌 거죠. 그냥 repair work 보수 작업이라는 명사예요. 그렇다면 명사를 끌어주는 건 접속사가 아니라 전치사니까 지금 뭐 as if나 so that 같은 접속사는 일단 뺄게요. 그러면 since는 전치사가 되긴 하니까 살려두고 because of는 확실한 전치사인데 의미상 보면은 보수 작업 때문에가 맞으니까 정답은 A. 146번 또 가보시면 얘는 이번에는 얘기가 달라지죠. 그러니까 인터넷 커넥션이 will be closely monitored 아주 면밀하게 모니터가 되어질 것이다 문장. The source of slowdown can be confirmed. 그 느려짐의 원천이 can be confirmed 확인될 수 있다도 문장. 그러니까 얘는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는 접속사가 들어와 주는 게 맞고 부사절 접속사요. 그럼 이럴 때 이런 거 전치사 다 빼고 그러면 접속사이면서 되는 거는 B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145번이나 146번은 가장 근본 개념 문장이고 문장이 아니고 뭐 이런 차이점에서 시작을 좀 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마찬가지로 147번도 제가 이 얘기를 해야 돼요. 여러분 얘 문장인가요?
아닌가요? 이 얘기. 문장인가? 아닌가? 근데 construction in progress at the old town hall building 하면 오래된 시청 건물에서 공사 진행 중인 그냥 문장이 아닌 거죠. 문장이라고 얘기하면 제대로 된 주어 동사가 있어야 되는데 얘는 지금 그런 상태가 아닌 거. 그럼 당연히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건 마찬가지로 전치사, 접속사, 접속사, 접속사를 다 빼고 나면 정답은 due to 전치사로 갑니다. 그러니까 접속사냐 전치사냐의 가장 큰 포인트는 문장이냐 아니냐. 근데 이제 148번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have already submitted라고 동사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attended라고 뭔가 동사처럼 생긴 애가 또 있고 그 앞에는 당연히 주어일 수밖에 없는 most of the people이 있어요. 그럼 이럴 때 우리가 이 구조를 쉽게 이해하는 방법은 얘가 동사고 얘가 주어인데 이렇게 중간에 수식이 들어갔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하기가 제일 쉽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 수식이 성질이 없는 도우지를 뺄게요. 그럼 관계대명사 문제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지금 여기서 attended 동사로 관계대명사 뒤에가 시작했다는 건 이 앞에 있는 관계대명사가 주어 대신 들어온 주격 관계대명사다. 이러면 후주나 후문 전부 다 안 되고 정답은 A, 후로 가는 게 맞죠. 주격 관계대명사. 149번으로 또 가보시면 얘도 여기까지 문장, 여기까지 완전한 문장. 이 사이에 들어가야 되는 건 부사절 접속사. 그럼 여기서 이제 부사절 접속사가 뭐냐라고 하시면 의미랑 되는 건 C밖에 없는 거죠. D는 의미가 그럴듯해 보이나 전치사라서 안 셉니다. 150번 또 가보시면 얘도 지금 여기까지가 문장이 잘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뒤로도 문장이 잘 나와 있는 건 맞아요. 맞는데 보시면 지금 A, B, C, D 이런 보기의 조합으로 물론 부사절일 수도 있지만 얘는 앞에 있는 all major banks를 수식하는 관계대명사 문제로도 볼 수 있고 부사절로 A라고 생각했을 때 의미가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뺀다면 더 확실한 관계대명사 문제가 돼요. 그럼 이제 격을 생각해야 되는데 일단 선행사가 모든 은행들이니까 사람이 아니네요. 그 일단 whom은 못 쓴다고 보고 얘는 사람한테 써야 되니까 후주 아니면 위치인데 메인 헤드쿼터스라고 본사가 주어 그 다음에 located 위치에 있다 수동태죠. 그럼 원래 목적어가 없는 거지 목적격은 아니니까 결론은 이 자리에 들어올 건 주격도 목적격도 아니고 소유격 관계대명사밖에 안 남네요. 그래서 정답은 후주로 갑니다. 그랬을 때 이 주요 은행의 본사들이 요 관계가 맞으니까 소유격 관계대명사. 151번 가시면 이 제이드 판글라우가 is the perfect place 완전한 장소예요. 뭐 할 수 있는요? 너가 홀리데이를 친구와 가족들과 spend 보낼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부터 you friends까지가 앞에 있는 place 수식은 맞는 거죠. 그랬을 때 이 place가 장소도 장소지만 뒤에 있는 문장이 어떠냐에 따라서 관계대명사냐 관계부사냐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 문장은 너는 보낸다 휴일을 가족과 친구와 함께 문장이 완전해요. 그럼 완전한 문장을 끌고 다니면서 수식의 기능이 있는 건 관계부사가 맞고 그럼 관계부사일 때 perfect place가 선행사, 장소가 선행사니까 관계부사 where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위치랑 대시 안 되는 이유는 뒷문장이 완전하기 때문에 y는 장소니까 어차피 안 되고요. 정답은 B로 가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이렇게 전치사 접속사 문제는 암기가 제일 포인트, 그다음에 관계대명사 문제를 조금 더 풀어봤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이동을 할게요. 네, 여러분 그러면 저희 50페이지예요. 부교재에서 50페이지 펴주시면 161번부터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여기서 죄송한데 오타가 하나 있어가지고 오타 하나만 조금 오타라기보다 하나 빠져있는데 Official Opening of Our Branch Office로 좀 바꿀게요. 그래서 This Saturday 이번 토요일이 우리 그 지점 사무실의 공식적인 오프닝인데 located부터 financial district까지가 앞에 있는 오피스를 꾸며요. 근데 이 사무실이 어디에 위치해 있냐면 타운스 파이낸셜 디스트릭 하면 일종의 뭐 금융지구. 그러니까 뭐 서울이면 뭐 서울의 여의도 금융지구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하죠. 그래서 타운스 파이낸셜 디스트릭트에 위치해 있는 그리고 금융지구라는 거는 넓은 공간이고 그 넓은 공간 안에 사무실이 있는 거니까 기본 장소 전치사 in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소를 얘기할 때 in 다음에는 좀 넓은 장소
그러니까 이 장소가 꼭 넓다 좁다가 뭐 물리적으로 뭐 평수 이런 것까지 정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뭔가가 안으로 쏙 들어와 있는 형태면 in을 쓰고요. 그 다음에 at 다음에는 보통 특정 장소. 토익에서 좋아하는 건 뭐 각종 행사류, 뭐 컨퍼런스라던가 뭐 컨벤션이라던가 뭐 이런 기본적인 행사류 아니면 뭐 어떤 약간 특수한 목적을 갖고 있는 장소들, 뭐 대표적인 거 공항, 뭐 이런 것들 쓰는 걸 좀 좋아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C, in이에요, in. 162번으로 가보시면 얘는 좀 기본기 복습 문제인데 이 에라스가 will be rewarded 상을 받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도 옷 하나만 maintaining, 네, ing 붙여야 됩니다. 유지한 것에 대해서 상을 받을 건데, 뭘 유지했냐면 가장 네모한 attendance record, 출석률을 유지를 했대요. 그러니까 출석률이라는 명사 앞에 들어갈 건 당연히 형용사고, 여기서는 형용사 정답 C인 거죠. 가장 성공적인. 그 다음 163번으로 가보시면, 이 미스터 롱이 seems to be 더 네모인 것 같대요. seem 뭐뭐인 것 같다. 그러니까 네모가 되는 것 같다. 그러면 사실 저 빈칸을 생각했을 때 가장 일반적으로는 이 더는 관사 앞에 붙으니까 그냥 명사인가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얘가 대부분 명사를 데리고 다니지만 이런 경우가 있어요. 좀 유일하게 독특한 경우. 형용사나 부사의 최상급 앞에 더를 쓰죠. 뒤에 명사가 없더라도. 그래서 최상급 앞에는 꼭 명사가 없더라도 더가 붙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용상으로는 오브 중에서 모든 지원자들 중에서 이 웡이라는 사람이 가장 qualified 자격을 갖춘 것 같다. 그 관리직 자리에 정답은 A예요. most qualified 가장 자격을 갖춘. 네, 164번으로 가시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해야 되는데 It's new line은요. 여러분 얘는 문장일까요? 아닐까요? 당연히 아니죠. 우리가 문장이라고 얘기할 때는 이제 주어와 동사를 얼마나 잘 갖추고 있느냐가 문제인데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Amail Manufacturing이 won Pearl Industry Innovative Award 이 4개의 상을 받을 건데 네, this year 올해 뭐 때문에 상을 받는 거예요? It's new line, 새로운 신상품 라인 때문에 상을 받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전치사가 필요하기도 했으니까 follow 가고요. 뭐 이런 애들은 지금 명사를 끌어줄 성질이 없으니까 원래 안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얘는 하나 외워두시면 win A, fall B. win에 잘 어울리는 전치사는 fall이에요. 그러니까 A를 받아요. 보통 상이나 뭔가 뭐 좋은 거. 근데 그거를 B 때문에 받아요. B 때문에 A를 받는다. B 때문에 상을 받는다. 뭐 이런 의미로 쓰일 때 잘 어울리는 전치사 fall입니다. 네, 165번 보시면 여러분 얘도 이렇게 얘기를 좀 해볼게요. 지금 요 빈칸 뒤에 달려있는 얘는 문장일까 아닐까? 근데 우리가 뭔가를 문장이다라고 얘기하려면 정확하게 주어와 동사가 필요합니다. 근데 얘는 Tennessee is looking for community input에서 이 도시가 community input, 지역사회의 의견을 구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의견이 뭔가 large parking이나 커다란 주차장을 닌디아라는 지역에 세우는 계획에 대한 의견.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투부정사가 앞에 있는 플랜을 수식하죠. 문장이라고 얘기할 만한 주어와 메인 동사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플랜이라는 명사에 뭐 이런 것들이 달려있는 수식이 달려있는 정도니까 필요한 건 전치사가 맞고요. 여기에 어울리는 전치사는 on입니다. 뭐뭐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 on이 이 대해서라는 의미로 굉장히 많이 쓰여서 뭐 정보, on 뭐뭐에 대한 정보, 그 다음에 뭐뭐에 대한 뭐 보고, 뭐뭐에 대한 자료, 뭐뭐에 대한 뭐 의견, 조언 뭐 이런 식으로 대해서라는 의미로 on이 시험에서 굉장히 자주 나와요. 별표치고 챙겨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 거 가보면 여러분 166번도 사실 저희가 많이 연습했던 형태인데요. 암기가 중요하긴 해요. 그래서 문장 그 다음에 이렇게 콤마 그리고 is it better to spend half of a day here 이라고 뭐가 나와져 있어요? 문장. 그럼 이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는데 우리한테 필요한 건 뭐예요? 접속사. 정확하게 저 얘기할게요. 배웠으니까 부사절 접속사. 그럼 A, B, C, D 중에서 과연 부사절 접속사는 무엇인가 하면 A는 전치사입니다. 그 다음에 B는 접속사고
그 다음에 C는 부사, D도 부사. 그냥 아무것도 아닌 애들, 말뿐인 애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정답이 될 수 있는 거는 B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해석을 해보셔도 되는데 해석을 해도 어차피 정답은 똑같을 거긴 해요. 의미상 어울리는 게 B밖에 없긴 하니까.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 훨씬 더 빨리 접근해낼 수 있는 게 부사절 문제의 가장 큰 장점. 단점은 외울 게 많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부사절 접속사는 꼭 외우셔야 되니까 암기 한 번 더 저희 부교재에서 참 잡아주세요. 내용으로 보면 파서블 가능하다. 뭐 하는 것이 모든 시티 아트 뮤지엄의 컬렉션을 보는 것이 한두 시간 내에 근데 뭐 하는 게 낫대요? 반나절은 보내는 게 낫대요. 그럼 여기서 while의 의미는요, 반면에. 그래서 여러분, while이 동안이란 뜻으로도 쓰이지만 반면이란 뜻으로도 쓰이기 때문에, 네, 얘는 여기서는 반면이에요. 네, 여러분, 167번 문제 별표 칠게요. 저희 이번 달에 배운 개념이긴 한데, 좀 이제 어려운 문제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쭉 따라가 보시면 앞에 인스트럭션 매뉴얼이 있고 그럼 뭐 사용 설명서 그 다음에 대시 있어요. 명사 뒤에 대시 있는데 얘를 뭘로 봐야 될까 하면 여기서는 관계대명사가 맞는 거죠. 그래서 that부터 equipment까지가 앞에 있는 매뉴얼을 수식 이렇게 장비가 매뉴얼을 꾸미는데 이런 관계대명사가 저희가 뭐 주격도 있고 목적격도 있고 소유격도 있고 뭐 이렇게 이따 배웠어요. 근데 주격이든 목적격이든 소유격이든 주격은 주어가 사라지고 목적격은 목적어가 사라지고 소유격은 소유 형용사가 사라지고 하지만 단 한 번도 동사가 사라진다고 얘기한 적은 없죠. 그래서 무조건 동사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A는 동사니까 살려두고 B는 동사 아니고 그 다음에 D도 동사 아니니까 버리면 A 아니면 C죠. 얘는 누구한테 맞출까요? S를 붙일지 말지 앞에 있는 명사, 관계대명사의 선행사에 맞춥니다. 그럼 매뉴얼이 단수니까 정답은 뭘로 가요? 네, accompanies라고 C로 가는 거죠. 그래서 제품에 동반돼 있는 제품을 동반하는 사용설명서, 제품에 같이 들어가 있는 사용설명서. 다시 한번 구조를 좀 정리하면 선행사가 있고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가 있고 그 다음에 동사가 있을 때 우리가 이 관계대명사를 뭐라고 부르느냐? 네, 이 관계대명사를 바로 주격 관계대명사라고 불러요. 주어가 사라지고 관계대명사가 대신 들어왔죠. 그럼 이럴 때 이 동사는 앞에 있는 선행사의 수일지, 단수는 단수, 복수는 복수. 지금처럼 매뉴얼이 단수니까 accompany s 이렇게 가는 게 맞다는 거죠. 정답은 C입니다. 조금 난이도 있었는데 시험에서 좋아하는 문제 별표 치고 보셔야 돼요. 168번으로 가시면 얘도 콤마 찍고 여러분 요렇게 뭐가 있어요? 문장이 있어요. 문장이 있네. 그럼 뭐 할버타운 2는 is the ideal venue 이상적인 장소다. for any special event 어떤 특별한 이벤트에도 이상적인 장소다. 뭐 이렇게 나와져 있는데 어쨌든 문장이 있고 그럼 문장 앞에다가 우리한테 뭘 넣으라고 시켰는데 지금 앞에 접속사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뭐 투부정사로 연결된 것도 아니고 전치사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 elegantly 우아하게라는 말 딱 하나 있거든요. 부사. 동사가 들어갈 방법은 정말 없죠. 갑자기 문장 앞에 콤마 찍고 동사 쓸 방법은 없어요. 그럼 B 아니면 D면 이 문제는 뭐예요? 분사구문. 근데 여러분 이 분사구문이라는 게 지금처럼 be decorating ing로 시작할 수도 있고 아니면 pp decorated로 시작할 수도 있어요. 요 pp 앞에는 being이 생략돼 있다고 치면요. 그럼 이 얘기는 결국에는 원래 문장이 분사구문을 만들어내기 전에 원래 문장이 능동이었는가 수동이었는가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럼 여러분 decorate의 뜻은 장식하다. 근데 여기서 지금 보시면 빈칸 장식하다 뒤에 antique furniture 그 고가구로, 앤틱 가구로라고 돼 있지만 무엇을 장식하는지는 없죠. 그럼 목적어가 없다는 얘기고 목적어가 없으면 원래 문장이 수동이었다는 얘기니까 수동을 넣으니 말 그대로 수동분사 구문이 나와서 정답은 D로 간다는 거죠. 우아하게 장식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얘를 좀 원문을 여러분 되살려 볼게요. 여러분도 한번 같이 써주시면 원래 앞에 뭐 as 같은 접속사가 있다고 치고 사라진 주어는 harbortown인이겠죠. is로 받아볼게요. 그럼 이것이 장식되어져 있는 거예요. It is decorated. 근데 뭘로요? with antique furniture, 오래된 가구로 뭐 이렇게 대놓고 여기서 이거 지우고
그 다음에 is가 being 돼서 얘도 생략하면 이렇게 decorated만 남았고 이 앞에는 원래 부사가 있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충분히 저 문장이 설명이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문제 중요해요. 분사구문 문제 시험에서 좋아하고 특히나 시험에서 수동분사구문으로 더 좋아하기 때문에 잘 봐두셔야 됩니다. 근데 169번으로 가시면 또 retail occupancy rate in Stanton City improved last year 해서 여기까지 주어. 그러니까 스탠슨 시리의 소매 점유율, 그러니까 occupancy rate, 소매 점유율이라는 거는 그 상가가 얼마나 차 있냐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90%다 이러면 우리 동네 상가가 90%가 장사 중인 거예요. 빈가게 없이. 그래서 이 소매 점유율이 improved last year 작년에 향상되었지만 도우니까요. 뭐뭐에도 불구하고 some shopping complex 몇몇 쇼핑 단지들이 remain 남아있어요. 뭐 없이? 테넌트 세입자 없이. 그래서 정답은 C로 가죠. 그러니까 내용 읽어봐서 얘는 지금 사실 해석해야 됐던 의미예요. 예, 해석이 필요했던 문제입니다. 해석상 without, 뭐뭐 없이가 어울리는 거죠. 그러니까 소매 점유율이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떤 쇼핑 컴플렉스, 쇼핑 단지는 세입자가 없는 상태다. 뭐뭇이 없는 정답 C, without 들어가요. 네, 170번 가보시면 여기 문장 있고 콤마 있고 그 다음에 뭐 있어요? 네, 문장 있네요. 그럼 우리한테 필요한 건 뭐예요? 부사절 접속사. 그럼 얘는 아까랑 구조가 거의 똑같죠. 부사절 접속사만 찾으면 끝나는데 however 부사, therefore 부사, instead 부사입니다. 그러니까 정답이 될 수 있는 제대로 된 접속사는 although밖에 없어요. 뭐뭐에도 불구하고 although. 그러니까 뭐 내용사 읽어보셔도 결국 although를 찾게 되긴 할 거예요. 근데 뭐 어떻게 보면 그렇게 찾아도 틀렸다고는 할 수 없으나 우리는 파트 5에서 시간을 조금 더 세이브하는 게 포인트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풀 수 있는 문제는 안 건드리고 가는 것도 의미가 있는 거죠. 어차피 읽어봐도 she has received 그녀가 몇 개의 매력적인 잡 오퍼를 받았대요. 와서 일하라고. 근데 이 그레이스 닉슨이 has choose 선택했어요. 뭐 하기로 선택했냐면 그녀의 현재 역할을 그냥 계속하기로. 그러니까 그냥 자기 회사에 남기로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얼도어가 어울리죠. 그러니까 이렇게 찾아도 얼도어를 찾지만 저희가 어쨌든 문법에 좀 근거해서 가면 이런 문제들을 해석하는 시간을 세이브 해내고 그 해석하는 시간이 세이브가 되면 당연히 파트 7 점수가 좋아질 수밖에 없죠. 하나라도 덮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문제는 좀 이렇게 가고 있다는 거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여러분 171번으로 가겠습니다. 이 문제도 저희가 배운 문제인데 좀 별표를 칠게요. 그래서 establishing a business 하면 establishing a business 이 비즈니스를 설립하는 것이 very challenging task 매우 도전적인 어려운 일인데 especially 특히나 for 전치사. 그럼 여러분 전치사 뒤에 뭐 있어야 돼요? 명사 있어야 되죠. 그럼 명사 뒤에 붙어있는 who are afraid to take risks는 또 뭐예요?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는 관계대명사인 거죠. 그러면 이 자리에 들어가는 명사는 명사이면서 동시에 뭐예요, 여러분? 동시에 명사이면서 선행사인 거죠. 그냥 명사인 게 아니라 선행사 역할까지 같이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보시면 C와 D처럼 저희가 그 인칭대명사표에서 찾을 수 있는 애들 뭐 I, you, she, he, they 뭐 이런 애들은 기본적으로 명사는 맞지만 대명사도 명사는 맞지만 선행사는 되어줄 수 없어요. 관계대명사 앞에 쓰지 않고 anyone 아니면 도우지인데 이 문제는 어떻게 푸냐면 아까 저희 설명하고 온 거 여러분 후 다음에 R이 있네요. is가 아니라 R이 있어요. 그러면 이 빈칸에 들어가야 되는 건 뭐여야 돼요? 명사가 복수명사. 그쵸. 빈칸에 들어가는 명사는 복수명사. 근데 anyone은 단수라서 안 되고 정답은 thouse로 갑니다. 사람들, those, people, 사람들. 그래서 who are afraid to take risks에서 그 리스크를 감당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people, 사람들. 물론 의미상 anyone도 돼요. 근데 문법 저기 뒤에는 R이 안 되기 때문에 못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72번으로 가보시면 We can attract and keep business in the region by 뭐뭐 함으로써 전치사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거 빼주세요. 전치사에서 가장 말이 안 되는 거 provide 동사원형 투부정사 제일 말이 안 되죠. be 아니면 D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be는 동명사 그 다음에 D는 순수 명사
그러니까 이 전치사와 요 빈칸까지만 끊으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긴 해요. 동명사도 말이 되고 순수명사도 말이 되지 않느냐. 근데 지금 뒤에 보시면 they demand, 그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 이 사이에는 관계대명사 대신 했냐? 그러면 그 서비스를 무엇을 해서 뭐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명사가 있는 거죠. 그럼 이렇게 그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 그들이 동사하는 서비스, 명사가 있다는 건 결국에는 여기에 들어가는 얘 입장에서는 얘가 목적어가 돼줘야 되고, 그럼 여러분 이렇게 비교를 좀 할게요. 순수 명사와 동명사가 대결을 할 때는 뭐가 무조건이라는 건 없어요. 근데 동명사를 쓸 거라면 이유가 분명히 있어줘야 되는데 순수 명사는 무엇이라는 목적어를 끌 수가 없고 동명사는 끌 수 있다는 가장 큰 차이점이 있죠. 정답은 B로 갑니다. 그 다음에 173번은 기억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저희가 투부정사 동명사를 배울 때 그게 벌써 8월 초니까 조금 지나가긴 했어요. 동사에 따라서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갖느냐, 동명사를 갖느냐, 둘 다 갖느냐, 뭐 이런 게 다 다르다고 얘기했는데, 리멤버에 한번 표시를 해주시면 리멤버는 목적어 자리에 동명사와 투부정사가 둘 다 가능한 애입니다. 네, 목적어 자리에 투부정사, 동명사 둘 다 가능한 애. 그랬을 때 얘는 그럼 뭐가 적합하냐라고 얘기하시면 의미 차이를 봐야 되는데 투부정사가 오면 할 것을 기억하다. 할 것을, 앞으로 해야 할 것을. 근데 동명사가 오면 한 것을 기억하다. 그러니까 얘는 미래적인 느낌, 얘는 과거적인 느낌. 근데 여기서는 지금 보면 상대방한테 부탁을 하고 있어요. Reservation Confirmation Number, 예약 확인 번호를 쓸 것을 기억하고 keep it somewhere safe, 어딘가 안전한 곳에 보관해라. 이렇게 가는 게 맞으니까 정답은 A인 거죠. Remember 투부정사 할 것을 기억해라. 한 것을 기억해라는 좀 어감이 이상하긴 한데 되긴 돼요. 되긴 되는데 여기서 의미상 적합하지 않고 그다음에 174번으로 가시면 얘는 remind 일단 여러 별표를 좀 쳐볼게요. 저희가 이렇게 많이 연습해봤던 구조예요. 얘도 조금 지나가긴 했죠. 주어, 동사, 대상, 투부정사. 네, 이렇게 써서 주어가 대상이 투부정사 할 것을 동사한다. 주어가 대상이 투부정사 할 것을 동사한다. 그래서 이렇게 remind를 넣으면 주어가 대상이 투부정사 할 것을 상기시킨다. 여기에 해당되는 동사들이 많이 있었어요. 뭐 allo부터 해서 뭐 recast, 제가 꼭 외워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시리즈, 뭐 tell도 있고 워낙 많긴 한데 뭐 want도 있고 대부분 대상이 투부정사 할 것을 동사한다. 이런 구조가 어울리는 애들이에요. 근데 얘는 지금 하나를 응용한 건데 뭘 한 거냐면 얘를 문장을 수동으로 변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상이 끌려 나오고 동사는 수동돼서 BPP, 그래도 여전히 뭐는 남아요? 투부정사는 남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손님들이 상기되어진 거예요. 상기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정답은 to avoid. disturb 하면 방해하다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occupant, 숙박객들에게 피해를 방해하는 것을 피할 것이 상기되어진다, 안내되어진다. 그러니까 이렇게 수동태로 가든 능동태로 가든 이 동사 시리즈 여러분 저희 북에서 정리했던 거 꼭 외우고 계시는 게 맞아요. 175번은 좀 최근에 배웠던 건데 보시면 if가 있어요. 근데 if 쪽에 하필이면 동사를 넣어주라고 했는데 여기가 would have pp예요. would have pp. 하필이면 조동사 have pp가 주절에 있어요. 이러면 딱 생각나는 거, 이거 그 가정법이구나. 그 중에서도 가정법 과거 완료에 해당되는 거죠. 과거 사실에 대한 가정. 그래서 뭐 너가 그 컨퍼런스에 참석을 했더라면 더 많은 정보를 얻었을 텐데 그래서 여기에 헤드 PP 짝만 맞추면 돼요. 그래서 이쪽에 헤드 PP 그 다음에 이쪽에 조동사의 과거형 have PP 그 다음에 176번도 좀 최근에 배웠던 도치예요, 여러분. 근데 얘는 어떻게 먼저 이해를 해야 되는 게 맞냐면 당연히 좀 이렇게 가실 확률이 커요. 문장이 있고 콤마가 있고 문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나는 많이 배운 대로 부사절 접속사 넣고 끝내려고 해서 if 했는데요 하시면 그게 틀린 건 아니에요. 개념이. 근데 여기 하나가 걸려요.
그럼 anyone하고 have는 어떻게 설명을 해요? anyone은 단수인데 has를 썼어야 되는데 have를 써놨죠. 오타는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저기서 if를 넣으면 의미도 맞고 뭐 다 되는데 딱 하나 이 have가 거슬려요. 얘가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찾는 애는 제도 설명이 되게 만들어주면서 구조가 맞는 애 뭐 이런 애를 찾아야 됩니다. 그랬을 때 if 주어 should have 이렇게 가주는 게 맞아요. if 주어 should have 그래서 주어가 혹시라도 have questions 질문이 있다면 뭐 이렇게 썼을 거라는 거예요. 원문이 if랑 should가 만나서 혹시라도 가정법 미래라고 배웠어요. 혹시라도 시리즈. 근데 여기서 뭐 한 거예요? if를 생략하고 should가 앞으로 도치된 거죠. 그래서 정답은 여전히 B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생각해 주실 거. 제가 이거 설명할 때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사실 보기에 should가 있는 일 자체가 흔하지 않아서 보기에 저렇게 should가 있다면 그것도 하필이면 딱 이런 구조의 문장이라면 아 설마 should인가? 설마 그 should인가? 뭐 이렇게 생각해 봤을 만한 포인트가 좀 있다는 거죠. 네, 파트 5는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